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재수생 학생들에게 제가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이제 권현 입학사관관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오는 전화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대학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좀 제가 추려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재수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 준비를 해서 충분히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궁금증이, 선생님, 생활기록부가 다 끝났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맞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입학사정관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이라는 그 성격을 잘 아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수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이 있죠. 내신으로 대학 가는 전형이 있죠. 뭐 논술이 있죠. 또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기자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비슷한데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의 어떤 그런 거 없이 결과만 갖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학 특기자 전형, 뭐 문학 특기자 전형, 이렇게 특기자 전형이 있으면 너가 어학 점수가 몇 점까지가 돼야지 합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 특기자 전형은 권위 있는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아야지 네가 우리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혹시 특기자 전형으로 준비를 했다가 그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기자 전형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준비를 했는데 간혹 실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준비한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진실성과 본인의 어떤 전공 역량을 과정에서 잘 보여주면 돼요. 근데 뭘로 보여주느냐? 생활기록부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생활기록부가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2016학년도, 뭐 2017학년도에 또 재수생들이 준비를 해서 해봤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학생들 다 작년, 재작년에 준비한 학생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동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있죠. 또 생활기록부가 있죠. 면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재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생계부는 다 마감이 됐지만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노력했던 과정들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재수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인이죠. 20살입니다. 그렇죠? 성인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내가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정치가가 되겠다든가, 뭐 유엔의 어떤 그런 유엔 안보리에서 활동하는 어떤 국제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거.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생활기록부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런 목표가 있는 학생이 생활기록부가 끝났다고 그래서 재수생이 돼서는 안 합니다. 아무것도. 자, 그럼 입학사관관들 입장에서는 연관성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재수생들의 준비 방법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의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생계부가 끝난 그 다음의 일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활기록부가 끝난 그 다음의 일이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입학사관관한테 말을 하면 안 되고, 더더구나 거기서 느낀 점이나 여러분들이 얻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재수생들이 학교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자기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든가 자기의 전공 역량이 뚜렷하게 입학사관관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생계부를 보시고
생계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한 활동에 더 걸쳐서 이미 재수생이 됐다고 해서 그 활동을 그만두지 말고 그 활동을 확장시켜 나가거나 또 다른 더 좋은 활동과 같이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고 느낀 것들을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의 재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모 재수학원에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건전 아카데미 외에 다른 이제 재수학원에 가서 재수생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르쳐서 대학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보면은 경영학과를 갈 아이가 엉뚱당치 않게 국제학부를 이제 학생이 썼고, 뭐 어떤 철학과나 심리학과에 합격할 내용이 있는 생계부의 학생이 전혀 엉뚱당치 않게 뭐 교육과라든가 이렇게 좀 뭐 물리치료과라든가 이런 학과를 쓰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로드맵을 짜서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중구난방이죠. 근데 자기가 무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던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던 하던 준비했던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생계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래도 한 번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의 어떤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런데 그 생활기록부를 해석을 잘해서 경영학과에 갈 만한 학생을 경영학과에 우리가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학과나 다른 어떤 과에 갈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성적에 맞춰서 너는 이 대학에 무슨 과를 가, 넌 이 대학에 무슨 과를 가 이렇게 해놨으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재수생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재해석하자.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이미 써져 있는 생계부지만 그 안에서 맞는 학교와 학과를 찾아서 다시 의미의 재정의를 통한 재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갈 수 있게 준비를 하자.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가 이미 다 마감이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취지가 여러분들에게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더 하시고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하시고, 여러분들이 재학생일 때는 학교 안에 오히려 울타리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교장이 인정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외 동아리 활동도요. 그 다음에 학교장이 인정한 어떤 수상 활동들, 뭐 교육감상이라든가 장관상이라든가 어떤 사교육적인 캠프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하거나 학교에서 인정한 상이나 봉사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혹시나 그걸 몰라서 너무 단조로운 내용의 단조로운 형식의 생계부를 가진 우리 재수생 학생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 대학에 입학사항 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살 더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 취급하니까 재학생들보단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점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입학사항과 전달을 못하냐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나 증빙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이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과가 또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동시에 특기자 전형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연대나 고대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재수생 학생들, 저도 10년 동안 입학사관제를 가리키는 강사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2016학년도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어떻게 첫 번째 생활기록부를 보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더 해나가자. 왜?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들을 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생계부를 재해석하자. 생활기록부의 재해석과 의미부여를 통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성실하게 그려나가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런 여러분들의 아픈 경험을 여러분들이 더 잘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승화시켜서 이번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재수생에서 대학생이 되는 그런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지금 입학사관제를 혹시나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본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입학사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 2016학년도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수생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